자, 그럼 이제 발해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원래 약속한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그 1초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오후에 또 다른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발해를 하겠습니다. 자, 발해는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발해. 지금 이 사람이 그 황금 갑옷을 입은 이분이 대조영.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흑솔이라든지 걸사비호, 이제 말갈족 데리고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 기록화를 우리 왜 70년대에 그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국전에 가면 항상 역사가 있었거든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역사화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얼마 전에 금산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금산에도 역사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든 게 언제냐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화로 이렇게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도 유화로 가운데 황금 갑옷을 입고 있으면서 걸사비호하고 이해고를 물리치는 이제 지금 현재 대조영에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아마 벌어지면서, 그리고서 대조영이 이제 발해를 건국했다 그러고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 낳고 잘 살았다 하는 얘기로. 항상 보면 앞에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중요하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그러한 그 역사 기록화를 각 실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그 역사 기록화가 있다고 하는 일실 있죠. 일실에 가면 이렇게 시대 순으로 가장 중요한 아주 그 장면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그려요. 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하는, 추상화는 못합니다. 추상화는 못 그리고 마치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아주 실감나게 잘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도 잘하고, 저는 유화보다는 그 한국화, 그들이 조선화라고 하는 것들이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가 있거든요. 그 모사도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거길 들어가면 그 모습이 없어요. 무용총만 해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잘 그린 그림 하나가 이제 좀 더 지나면 국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조선화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해는 대조영하고 그 유민들이 만든 그런 곳이고, 남쪽에서 통일신라, 아직은 입에 붙었으니까 통일신라가 있다면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주로 상경 용천부라고 해서 길림성 연변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발해 이쪽을 전공하고 있는 관장님이 좌천당했어요. 왜? 한국 사람한테 발해 유물들을 자꾸 보여주다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좌천됐다가 다시 와서는 발해 중국 땅으로 막 얘기해요. 거꾸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래야지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좀 더 우리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하나가 바로 이런 거고, 이런 출토된 유물을 보면 고구려의 영광이라든지 고구려의 그런 느낌, 아, 이게 정말 고구려가 이런 거였겠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것까지 가져서, 그쪽 지역, 그때까지는 아직 고구려에서 고려까지는 이제 고구려에서 발해까지는 말 타고 막 다니는 거였고, 고려 시대에는 이제는 외국으로 가는, 그래서 그런 해양 진출까지 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 용천부에 있었던 거를 리플리카, 모조해서 만들어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아직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그 자기한테 없으면 중국 땅에 있든 아니면 남쪽에 있든 자기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기화는 고구려 느낌이 있죠. 이제 숙희화.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거에서 색깔이 점점 이제 처음에 빨간색이어서 조금 이제 색깔이 빨갛지 않은 색깔로 가면서 유약이 발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시대에 통일신라의 당삼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나라삼채, 그 다음 신라에는 신라삼채가 있듯이 발해삼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삼채를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 이게 바로 아까 봤었던 김연아처럼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튀어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강조되고, 그 다음에 약간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같은 느낌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백제가 굉장히 온유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조금 세련되다고 하면 북한이 있는 고구려나 발해의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런 모습도 고구려와 발해에서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해 삼채에서 보일 수 있는 색깔들이 신라 삼채나 또는
그 당삼채와 조금 다르다는 그런 느낌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원래 녹색 있죠.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결국은 청자까지 이어지는 그런 주소색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 개의 쪼가리를 놓고서도 한국 거, 중국 거, 일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그 감정을 들으셨으니까 아카데미 졸업하는 순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길 기대하며 자, 발해를 꿈꿔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왜 보셨죠? 고구려 거. 이쪽에 고구려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같아요. 아, 기본 형태는 같구나. 그래서 입을 많이 벌리고 있는 나팔 형태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것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요나라. 그러니까 고려가 있고 고려가 그 나뉘어졌던 위쪽을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차지하고 있었던 요나라와 금나라가 생각밖에 우리의 고구려라든지 발해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라 그 당시의 그 요나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고려 자기라든지 해서 조선 자기로 넘어갈 때의 그 느낌이 상당 부분이 그 우리의 민속적이고 토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나라와 금나라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불상도 그렇고 이런 거 할 때 그 중원 쪽 즉 그 뭐 당나라라든지 이쪽에 사천성 저기 그쪽 서안 쪽보다는 요 금이 있는 그 북경 쪽을 한 번 더 가보고 아쉬운 것은 요나라도 금나라도 원나라도 청나라도 다 이 북경을 한 번씩은 해봤는데 왜 이렇게 고구려도 북경을 못 들어가 봤을까? 그때 한 번만 가봤으면 좀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색깔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자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고 실제로는 그 북한 학자들이 자꾸 올려서 그렇긴 한데 고려 청자의 아래쪽에서 나오는 것에 고려 청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라 그 고려 청자의 기원설 청자를 연구하는 선생님들끼리 맨날 싸워요. 윤영희 선생님은 계속 내려요. 10세기. 그 다음 채건 선생님, 정양호 선생님 계속 9세기 올리고 일본 학자는 거꾸로 올립니다. 왜? 장보고를 생각해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군인이 조금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도로 닦아주듯이 이 도자기 하려고 하면 나무를 많이 떼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장보고 정도 되는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광종까지 가면 너무 내려가거든요. 왜? 월조에서 죽은 그 장인들을 데려다가 쓰려고 하면 그래도 장보고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고구려라든지 발해 이런 쪽에 뭔가 이런 걸 만들 비슷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이쪽 애들은 올립니다. 북한 애들은. 그래서 올리는데 우리가 조금 그 너무 무시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그 데이터 있죠. 과학적인 데이터를 우리 거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색깔은 많이 그거로 바뀌고 있고 이제 고려로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발해는 굉장히 작거든요. 여기서도 주로 발해 지역은 강력이 그 만주 지역에서부터 그 위쪽 지역이기 때문에 고려 그 발해 유물이 북한 쪽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려를 보면 그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불상들 그렇지만 이 불상들이 다 금강산에서 출토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것들이라든지 이쪽들은 대부분 출토 유물이거나 이런 것 어디에서 출토됐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명문이라도 써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가져왔는데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좋은 거울이라든지 다 출토 유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려는 제가 고려를 좋아하는 건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IT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BT, 인삼은 BT고 IT라고 하는 것은 금속 활자 이것을 만들므로 해서 우리의 문자라든지 세계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만들어내고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많은 기록문화 유산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 의계 이런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건 IT 강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거는 CT, 청자를 만들 수 있어요. 상감청자. 이것이 수출품이었고 중국 사람이 시집갈 때 고려 청자를 하나 가져가고 싶다고 수중금에 그렇게 노래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IT 강국이면서 CT, BT 강국인 것이 고려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조선시대처럼 우리 문화에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그 안으로 침잠하는 거긴 한데 해양 강국이에요. 왜? 왕건 자체가 예성강을 끼고서 배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선박이 서해안, 태안 쪽을 또 파면 아마 고려 청자가 지금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왜? 물이 점점 없어지고 빠져나가고 갯벌을 갖다가 갯벌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더 파다 보면 이제 해양 고고학 해가지고 바다에서 조금 더 파면 원나라 거, 송나라 거 아니면 어떤 고구려 도자기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것이 선종이라든지 불교, 그 다음에 귀족들, 이런 후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족이세요. 마음의 귀족입니다. 문화를 사랑하고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물건들을 살 거고, 그걸 가지고 박물관 만드실 거고, 우리 문화를 굉장히 살찌우면서 든든하게 만들어줄 걸 생각하거든요.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전까지 북한은 아직 못 살아요. 못 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도자기 하나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아마 그 대남 사업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많은 문화재가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걸 여러분이 사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대가를 치르고 공부 좀 하겠죠. 가짜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는 것을 세계로 뻗어나가던 해양 강국 그 고려, 그리고 IT 강국 고려, 우리가 언젠가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왕건능이 있는데, 이 왕건능은 지금 해 모십니다. 1972년부터 발굴을 시작했어요. 발굴을 시작해서 1974년에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전에 있는 것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부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걸 팠기 때문에 왕건상이 나온 거예요. 그 고려시대 내내 왕건 초상을 봉헌사에 모셔놓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개성에 있는 박물관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고 난 다음에 이것도 다 중앙 집권화가 돼서 중앙역사박물관으로 얘가 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저희 중앙박물관에 와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개성으로 안 가고 평양으로 간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초상 조각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의 진영도 다 만든 거예요. 물론 조선시대 때도 불교의 영향으로 죄송합니다. 불교의 영향으로 초상화를 다 만들어서 선원전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제시대까지 다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밖에 있는 건축물만 생각했지, 고족 유물 해가지고 고족 도감만 만들었지 사진 하나 안 찍어 놓은 거예요. 왕의 초상을. 이게 일제시대에 또 다 살다가 죄송합니다. 그 6.25 때, 전쟁 때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불탄 거 아시죠? 그거 끄집어냈는데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그 나머지 초상화들이 다 있었습니다. 기록에도 다 있었고, 명성황후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가서 빌었던 곳이 선원전이었거든요. 선원전 그러면 저는 비극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김일 선수 있죠? 레슬링장을 만들어줬었어요. 그게 선원전이에요. 조선 왕릉에는 다 군대가 가 있는 거 아시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선원전을 지금 다시 창고로 쓰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가 그 신선원전으로 옮기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문화재청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 있으면 굉장히 비하가 많고, 그렇게 고려시대까지는 이렇게 초상 조각하고 그 다음에 초상화를 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조선 왕조가 되니까 세종대왕이 이걸 파묻은 게 세종대왕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파묻고 나머지 이 왕들의 초상 조각은 그 전에 두문불출, 두문동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아마 다 왕씨가 씨가 말랐을 정도여서, 지금 제일 유명한 이제 파주에 고려 성전을 만들고 있거든요. 통일대전을 만들고 있는데, 왕씨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면 좀 하려고 했더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왕령은, 그 다음 왕령은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진품명 파는 왕정군. 이 두 사람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간판으로 내세울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이제 몇 개 성씨 바지들, 200개 넘는 성바지들 이렇게 하는데, 아, 왕씨가 없구나.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왕씨 대신 전씨로 바꿨대요. 그래서 하는 정도로. 그 전까지 확실하게 있었고, 그대로만 있었으면, 아니면 왕릉을 한 번 더 파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조선 왕릉은 파면 아무것도 없어요. 왕릉을 파면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조선 왕릉은 철저히 스님들이 그걸 해요. 5,000명 넘는 스님들이 돌멩이 쌓고 흙 집어넣고 그 다음에 회로 다져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선 왕릉은 파봤자 쬐끄맣게 나오는 그 명기들밖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왕릉이 그냥 보존돼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고려 왕릉은 조금 더 자세히
좀 힘있게 파면 뭐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도굴은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종의 그 예쁜 그 참외병 같은 거 있죠. 그게 우리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 만큼 거의 다 일본에 의해서 도굴은 됐어요. 내부는 도굴됐고 이 바깥쪽은 혹시 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이제 요원한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바꿔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황해도 배천에 있는 원살리 가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자의 기원을 하고 있는 그거 있죠. 수나 4년명. 그러면 북한에는 수나 2년명이 있어요. 똑같은 거에. 그래서 이 태묘, 종묘에 제사 지낼 그릇을 채기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구워낸 그곳이고 초기에는 이렇게 개성 근처에서 구워내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그 질 좋고 그다음에 해안가를 지키는 수군이 있는 아마 강진이나 이런 부안에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이 수도 근처에서 그 도자기를 구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배로 실어 오는 게 더 빠르거든요. 조선시대 왕릉이 있는 곳이 다 배가 다닐 수 있는 한강 근처예요. 그러니까 파주도 그 배가 나와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구릉도 용산에서부터 뚝섬을 지나서 덕소에서 내려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릉 그 세종대왕 영릉도 배로 여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배로. 그러니까 한강을 이렇게 두굴 쌓고 다리로만 다닐 수 있는 거 이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예요. 한강은 배로 다녀야 되는 그 배가 있어야 한강이 아름답고 어떤 그 세계의 도시에서도 배가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거기에 가보면 아직도 이렇게 파편이 있어요. 여러분을 모시고 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계속 지금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쪼가리를 건져서 자세히 보면 아 이게 나온 것이 그 청자 1세기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도 사금파리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눠서 보면서 세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생각했고 이분은 누구냐면 임경익 씨라고 임사준의 아들. 제가 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문화재 영화 찍을 때 얘네들이 할아버지를 안 데려오고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그 아들을 데려다 찍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할아버지를 다시 칠보산의 요양원에 보내서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다시 찍었어요. 그 전에 그 아들이 찍는 장면을 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아버지가 영화 찍고 힘드셨는데 돌아갔어요. 그래서 임사준 선생님 작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돈 버셨어요. 임사준 빨리 써놔야 되겠구나. 인민예술가고 개간인입니다. 그래서 고려 그 청자가 있으면 이제 번호가 한 20번대라고 그랬죠. 앞에 1, 2번 이렇게 하는 거 앞에 시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 게 더 좋습니다. 실제로는 색깔도 약간 색깔이 좀 그린이. 근데 이거는 꼭 믿지 마세요. 사진. 그 사람들한테 좋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슬라이드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조명기, 이 주피터 이게 안 좋거나 아니면 뒤에 백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각도 잘 못 잡고 한석홍 선생님 보내야 돼. 뭐 이렇게 잘 찍는 사람 보내서 찍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만 아직 우리 거 보는 그런 느낌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이 또 이렇게 시카고 미술관에 그쵸? 형태는 비슷한데 이건 옛날에 같으면 한국 거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하도 안목이 좋아지니까 이제 한국 거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에 우리는 문화재가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막 막는데 스미소니언에 우리가 민속박물관에서 만들어주는 거 알죠? 외국인한테도 눈높이를 높여줘야 돼요. 도쿄박물관에 가면 한국관 정말 가면 쪼가리 몇 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중국까지 큼지막하게 큰 거 많이 가져오는데 우리 거 거의 없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었었고 좋은 것들 리진의 그 남편이 해서 세브로 이런 데에 가 있기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직 우리 거를 관심을 없을 때 정말 좋은 작품들 외국에 많이 나가 있고 아직도 저기 오픈 안 되는 거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거 한국 거 아니고 저기 중국 거였을 거라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런 거 한국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남쪽 겐 더 좋은 게 많아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나라 얘기하잖아요. 고려도경에 이렇게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었고 색깔도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는 그 저희 사진 상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이 아직 사진을 잘 못 찍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너무 정면 찍어가지고 옆으로 좀 돌리라고 그랬더니 또 너무 돌려놔가지고
어떻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게 문화 수준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 안 좋은 수준의 달력 보듯이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순 항아리 약간 똥똥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네. 그리고서 우리 거 딱 보면 그러니까 좋은 건 남쪽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는 외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그쵸?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왕릉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북한에 좋은 것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북한이 정말 좋은 걸 안 꺼내놨을 수도 있어요. 15만 점 다 못 봤거든요, 아직. 그리고 어떤 건 파편일 수 있지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북한에 관련된 것이 나오면 계속 공부를 좀 하셔요. 아직은 사진 도판이 안 좋기 때문에 도판 좋은 상태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빨리 북한을 가셔서 자꾸 실물을 보세요. 보실 때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서 유학이든지 냄새가 납니다. 북한 냄새가. 그러면 그때 북한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선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청자 있고 그 다음에 정병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20번대인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 정말 좋은 거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면 아주 특이한 이상한 그릇들 형태들 꽤 많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실제로는 톡입니다. 톡이나 옹기 같은 거. 왜? 회령이라든지 북한의 지역성이라든지 청자는 그 남쪽이나 북쪽이나 거의 수준 높은 사람이 쓰는 거고 그거보다 더 밑에 사람들이 썼었던 토기 부분들. 박천 반다지 이 숭숭이 알죠? 아까 왜 그 투각이 많고 이렇게 하다고 하듯이 똑같이 걔네들이 투각이 많은 이런 게 특징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조금 더 이거 말고 그 여러 가지 관련되는 민속품에 관련된 거 여기서는 주로 이제 명품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민속박물관 걸 많이 안 보는데 그런 걸 조금 더 보시면 여러분이 선점하실 수가 있어요. 감정도 필요하고 자 북한 거가 모양이 조금 그렇죠? 색깔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거는 정말 괜찮구나 우아함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그 국보인데도 또는 준국보인데도 그것만 못하고 아직 유학 색깔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약간 형태 삭고 안 좋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감청자에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붙이는 중국의 그런 형태 같은 것들도 꽤 많이 가지고 있지만 문양 그 다음에 색깔이 그렇게 아주 썩 좋지 않은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일본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앙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좋은 명품 보셨기 때문에 그 안목을 가지고 북한 거를 이렇게 책이 있으면 책을 빨리빨리 사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가서라도 이렇게 한번 이게 중국 애들이 북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더 중요한 건 중국 것도 보셔야 돼요. 요 나라 금나라 있는 쪽 있죠. 북방 쪽에 가시면 그쪽은 조금 더 우리하고 비슷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 우리 거일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공예인 경우 해당되는데 안쪽 그 속에 문양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면서 ip사기 같은 거 설명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문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그 수준 높은 작품 같은 것들 크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신계사에 있는 거 그쵸?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실제로는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같아서 정확하게 자정원서 고영부하고 영령공주가 발언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지름이 29.8cm니까 거울 중에서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유물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작아서 그렇지 여기 보세요. 이렇게 크고 명문도 있고요. 240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러니까 사진이든지 책이든지 이걸 실제로 믿으시면 안 돼요. 가서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청동 그 화로로 되어 있고 재밌는 거, 북한이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자물쇠. 우린 자물쇠 같은 거 북보 지정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선생님들이 명품 위주 또는 그 전공자가 있는 여러 선생님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께서 뭘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냐면 자기만의 독특한 담뱃대만 모으든지 열쇠고리만 모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안경짓만 모으든지 이런 걸 좀 하세요. 왜?
외국에는 그런 특성화되어 있는 박물관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보든 이런 것이 다 뭐만 되어 있느냐면 청자, 도자기 뭐 이런 되어 있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논문 쓰고 실제로는 문화재 전문위원 될 때 굉장히 어려서 됐어요. 40살이 안 됐을 때쯤. 왜 그러냐 했더니 왕실공예 전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그 전문가 찾으려고 하면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 분야 이거 국보가 없는데 난 국보만 공부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기 어렵고 아주 골무만 전문가를 한번 해보세요. 골무 북한에서는 이런 그 수예품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것만도 국보로 지정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물쇠가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와서 알죠. 많이 봤는데 아주 그냥 올 테면 나도 생각은 하고 있는 거야. 남쪽하고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남쪽에 있는 것 중에 방형으로 되어 있는 방가사유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데 그거랑 상당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형적인 느낌 같은 것이 너무 우리가 78호, 83호 기존에 너무 알려져 있는 거 여러분 눈을 믿으셔야지 그 선생님들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믿는 것만 가지고서 하시면은 여러분 그 새로운 안목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많이 보세요. 그리고 현장 가서 실물 보세요. 그리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여러분이 대한 논리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분이 많이 박물관이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셔야지 우리 문화가 살찔 수 있고 그 다음 세계 1등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좀 못난이 같이 생기고 했지만 출토된 것이 거의 대부분 금강산에 나와요. 금강산 정말 그 옛날 강원다리양 보면 8만 구암자예요. 그쵸? 8만 구암자에 그러면 하나씩만 있어도 8만 개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유명한 그 고려 말에 기시황후 있죠. 중국 가가지고 황제 부인 돼서 그 공민왕을 갖다가 막 그 했었던 그 사람이 금강산에 그 장원사에다 뭘 했습니까? 10,000개의 불상을 만들어줬어요. 금불상을. 자기가 천년만년 그 왕으로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10,000개가 다 어디 갔을까요? 남쪽에 몇 개 와 있어요. 그 사이에 녹여서 그 뭐 금반지 되고 금이빨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8만 구암자에 10,000개 넘게 만들었던 기시황후가 만들었던 그거 그리고 그 많은 거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가다 보면 금강산 내금강의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글씨를 새기려고 알죠? 걔네들 막 큰 좋은 바위마다 뭐 김정일 뭐 누구 뭐 해가지고 쓰는데 그거 새기려고 보니까 옆에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조그만. 아마 그 6.25 때든지 피해가면서 스님이 이렇게 놓고 갔을 가능성인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못생겼더라도 한 번쯤 다시 애정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선, 유교의 나라고 실제로는 저는 조선 왕조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조선시대를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국보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불교 문화재예요. 70~80%가 불교 문화재인데 조선 왕실에 오죽하면 경복궁에 그 일제가 탑을 갖다 놓으면서 왕실을 폄하시키고 아주 왕권을 철저히 유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계라고 하는 걸 전공하고 있는데 의계를 들여다보면 그 의계에는 못 하나, 연필 하나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쓰고 나면 다 갖다 반납해요. 돈, 예산 다 확실하게 있고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럼 왜 아직까지 국보나 보물이 안 됐나? 연구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에 있으면서 번호가 그쵸? 내려가죠. 그러면 남쪽에 있는 같은 이거는 국보도 아니야 그쵸? 우린 이거 너무 많이 봐. 그 선생님들 집에도 하나씩 있어. 집집마다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뭐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만 원입니다. 드드드드 올라가면서 200만 원. 국보예요 여기는. 근데도 얘 가질래요 그러면 이게 국보라는 거 다 빼고 하면 이거 가져요. 그쵸?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나문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상감청자들이 이렇게 이거는 정릉명 대접해가지고 상감은 아니에요. 그 같은 이거는 그 분장 고유섭 선생님의 그 분장 회청사기에 남쪽에서는 분청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앞에 따서 분장이라고 하는 걸 딴 거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선생님 김희천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타 났다고
전화하더라고요. 분장사기 아니라 분청사기라고. 선생님, 북한에서는 분장이라고 읽어요. 내가 그 얘기했는데 분장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푸른 박인 뭐 해가지고 풀어서 쓰는데 이건 고유섭 선생님이 개성박물관에 있으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미시마라고 불렀던 걸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거고, 이렇게 정릉명 결국 뭐냐면 노국 대장공주 공민왕의 부인 거기서 출토된 건데 남쪽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좋은 거는 남쪽에 있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장사기를 만드는데, 이거는 청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실제로는 분청사기 깨보면 다 청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런, 그쵸? 기형도 훨씬 남쪽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잘 만들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예고, 북쪽에도 이렇게 예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가면 못 보세요.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조선미술박물관에, 한쪽에 다 미술품이 있으면 이쪽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으면 심심할까봐 그 옆에 쫙 이렇게 도자기를 놨는데 백자를 놨어요. 왜? 같은 이 조선의 유학자가 하나는 그림을, 하나는 백자를 감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로 문방구 종류, 작은 도자기들. 북쪽에 있는 것들 중에선 조선시대 것이 좋은 것 중에 아주 예쁜 거,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거 있죠.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는 조선시대까지 또는 1960년대까지는 북쪽이 더 잘 살았습니다. 수풍발전소도 있고 그렇고, 그 다음 북쪽이 개성 상인들이라든지 청나라까지 교역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송도 이쪽이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에 훨씬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 조선시대 때 이렇게 나중에 한양이 대한제국 시대 때 거기 박물관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다 내려와서 그렇고 예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좋은 것도 있구나. 재밌는 게 바로 이 강판 있죠. 갈아먹는 강판도 국보입니다. 그 다음에 화분도 국보입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식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 많죠. 용충항아리. 북한에도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준국보입니다. 꼭 크고 이렇게 하다고 해서 국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그쪽은 역사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미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대순으로 배열하면서, 그래서 그 미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병 같은 거 있죠? 자라병에 자라로 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앞에는 이 그림이고 뒤는 다른 그림입니다. 매화 그림이 있어서, 그리고 옆에는 그물 형태로 되어 있고 굉장히 조형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예쁘죠? 닭, 그 다음에 개구리, 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개구리는 도장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 찍은 사람 너무 싫어할 거예요. 월급을 이번 달엔 건너뛴다. 그러니까 이거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테니까 하겠지만, 이런 도장까지 가지고 있어서 녹패에다가 찍었었던 그런 도장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거는 이런, 그쵸? 너무 예쁘죠? 닭벼슬에다가 하는 그런 진홍청자 같은 그런 예쁜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방구,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번. 그쵸? 그래서 금강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북한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조선민속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민속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의식용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이걸 만들어 놨어요. 가구를 놔서 경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펴면 이렇게 하나씩, 위로는 거울, 그 다음 서랍이 각각 크기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달지를 달아서 각각 크기가 달라, 이렇게 접으면 다시 하나로 되는데, 이 경대라든지 혹시 선생님들이 경대나 아니면 이 함 있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중국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곡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안 가고 왕하고 왕비, 황후하고 황후한테 꼭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자가 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는 거가 있고, 왕실에서 결혼할 때 반드시 이 사대부 이 장인 영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보낸 것이 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는 왕실 용품이 밖으로 나갈 때 중국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사대부한테 갈 때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상하게 좋은 경대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좋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대부분의 경우 왕실 것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전공자 믿으시고 전공자가 볼 때 기록에 가장 많이 나오고 좋은 것들 이런 것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이런 게 많고 남쪽에도 이것이 꽤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그렇고 남쪽의 경우에 북한은 여기다 시도 쓰고 하는데 여기에 자라 할 때 일일이 다 파고 거기다가 넣고 오칠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조금 더 일주반도 좀 한번 다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자 나전칠기. 그러니까 나전칠기의 기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시기별로 조금 더 올라가면 국보 여기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 중국보든지 국보 시대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도 그 모란이라든지 고려시대 거하고 틀리게 주로 이제 포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면 조선 그 17, 18세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십장생이 많으면 그 시대가 내려가는데 여기에 새길 때 파고 집어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금 기법도 이젠 그 선생님들이 그 나전칠기 우리 그 하면서 무형문화재 할 때 만들어 놨었던 그 기법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내가 내 유물을 보면서 그거를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인간문화재한테 이거 작품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북한 문화재요. 남쪽에 있는 통영에서 사서 보냅니다. 조개패가 많이 없어요. 북한 지역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금쪽같이 씁니다. 그래서 일일이 파고 집어넣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쪽에 있으면 양옆에 아직도 사진 찍는 기술이 부족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 옆을 찍어야지 그림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치? 우리는 반드시 세 면이 보겠지. 얘네는 찍으라면 꼭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깝깝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정말 많이 한 만큼 한다는 게 알 수 있는 게 못 본 거야. 책을 많이 못 봤으니까. 그래서 옆을 보면 옆은 그 화조화 같은 거 있는데 빈 성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백을 많이 남겨놓고 그 다음에 금쪽같이 그 이 자개를 사용하고 있는 걸 그거는 자개의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개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오늘 이 강의 이거 들을 때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얘네가 사용하고 있는 오칠이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지금 남쪽에서는 자기는 남쪽에 나올지 모르지만 원주가 우리 남쪽에서는 그 북한계예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아래쪽이에요. 그 다음에 베트남 아래쪽이에요. 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추운 지방의 원주인데 북한에 있는 그곳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태천 그래서 이 오칠하는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태천 정말 너 있니? 하고 했더니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걔네는 알죠? 왜? 김일성 장군이 와서 여기 가서 다녀가셨다는 그거 있으면서 시멘트로 몇 날 며칠 날 와서 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옆에 그 온나무 있죠? 온나무 키우고 있는 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루시올이 나오는 지역 북한입니다. 왜? 북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정제되고 아주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고급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칠을 칠하면 얘네 칠은 정말 좋은 칠인 거예요. 그 일본이 우리한테 소록도에서 그쵸? 나환자들 데려다가 한 이유가 뭡니까? 비행기든지 어든지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온나무를 다 이거 송진 있죠. 송진하고 온나무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정말 좋은 옷칠 이게 바로 북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오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남쪽 그 원주보다 더 높은 그 태천에서 왜? 온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마지막 곳에서 나기 때문에 옷이 얼마나 나 정말 나고 싶어 옷이 이러면서 나는 옷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분 별로 없고 정말 좋은. 그러니까 똑같은 모시가 그 삼배가 남쪽에 나는 삼배는 굵어요. 북한은 함흥에 나오는 게 바리네포라고 왜 얇은지 아세요? 거기는 추우니까 모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기가 대마초에서 콕콕 찔러서 나 대마초 먹은 모기 그러면서 콕콕 찔러가지고 막 사람들 막 툴퉁 부르트게 만들어가지고 남쪽에서 하는 거는 끊어져요. 중간쯤 가면 할머니들 계속 그 다리에 그 털이 없어요. 이거 하느라고 노인네들 그렇게 했었었는데 북한은 그럴 필요가 없어. 대마에 붙어 있는 모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요. 똑같이 얇은 것이 뭐가 얇으냐면 왕골이 얇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아무리 강화도의 하문석이 좋다 한들 북쪽에 있는 하문석이 그거보다 더 얇은 거예요. 북한에 있는 하문석에 있는 얇은 거는 못이 실처럼 얇아요. 이렇게 가는 걸 이게 왕골 맞나 그랬더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왕골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은 그거에 또 한 2배나 3배 정도 굵으니까 굵은 거를 짜는 것보다 얇은 걸 짜는 거 훨씬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더 촌촌하게 쫀쫀하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마다의 나는 자생하는 풀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마 도자기 이런 것이 많았을 가능성이 큰데 북한 거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마 조금 더 그쪽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토속품, 민속품이 아닐까. 그리고 그쪽에 조금 더 그 안목을 기워야 되는데 걔들도 자기들의 그런 것이 보물인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여야 되는 거 보면 북한에서 나온 이거는 남쪽이나 북한이나 같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보면 함흥 지역 있죠. 그러니까 각 지역의 그 관아에 놨었던 그런 이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순금으로 만들어서 5벌씩 가지고 있는 그 찻잔 같은 그리고 함흥이든지 이런 이 관아가 있었던 지역을 조금 더 얘네가 발굴을 하고 하면 조금 더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향로 같은 것도 이런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이 유기가 발달됐다 그랬죠. 금속이 발달되어 있고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된 것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입니다. 18세기 말 쪽에 그 인삼이라든지 이걸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교역을 할 때 방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하면서 할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북쪽에서 이러한 그 금속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 그릇 중에 정말 좋은 거 그리고 여름에는 도자기에다 식사를 하시고 겨울에는 유기에다 하세요. 그리고 이 유기 그릇이 다 없어진 거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없어집니다.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산에 나무를 심자고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연탄 그래서 이는 없어져요. 그렇죠? 요새는 이 다시 생겼어요. 강남 가면 다 이 있어요, 애들. 왜냐하면 연탄가스가 없기 때문에 DDT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대요. 이게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없어졌 때 같은 때 매일 닦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제삿날만 닦으면 됐었는데 매일매일 닦아야 되니까 주부들이 갖다 버리고 뭐 했어? 양은 그릇, 스텐 그릇 27종 그쵸? 못 사는 집은 24종 엄마들 맨날 27종인지 확인하고 27종으로 그걸 사거든요. 그래서 27종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걸 무거운 거로. 그러는 바람에 유기 그릇이 다 해가지고 다 어떻게 됐냐면 녹여가지고 신주로 상장 만드는 거 있죠? 이런 거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 가시 없어지는 것도 또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야. 안동에 있는 할아버지들 있죠? 그 할아버지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올라올 때는 가쓰고 와. 버스 타다가 막 부딪혀. 그리고 서울에 오니까 막 버스 한 번 탔더니 이게 가시 다 찌그러졌어. 내려갈 때 머리 다 상처 잘라 내려갔잖아요. 왜 간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왜 아까 김희철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 간모공예사 연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에요. 문화상품, CT 상품인 게 외국 애들이 와서 스캔들이든지 배용준을 할 때 그거 할 때 조선시대 하면 반드시 한복 입고 갔어야지 조선시대 같아요. 그쵸? 그거 갓 안 쓰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게 말총하고 대나무로 만드는 모자예요. 원래는 대나무 모자예요. 대나무 모자인데 문지방이 낮아가지고 맨날 턱이 걸리니까 조금이라도 이 대나무 모자를 오래 쓰려고 얘를 갖다가 말총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총 모자가 아닙니다. 대나무 모자예요. 대나무 모자인데 그걸 갖다 그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일일이 하나씩 짜는 거 있죠. 그런데다 거기다 오칠부터 이걸 갖다 수십 번을 해요. 수만 번, 침칠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가볍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햇빛도 가리고
오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최고, 세계에서 이렇게 비싼 모자 없어요. 세계적인 문화인데다가 외국인이 왔을 때 한국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이 갓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옛날에는 그 이태원을 가면 사는 게 사진 찍을 때도 사는 게 갓하고 곰방대 있죠. 긴 거. 이 장죽. 그 다음에 호랑이 그 자수. 호랑이가 한국이야. 자수를 막 해가지고 막 박은 거 있죠. 맹호부대 막 이런 거. 이 세 가지. 그래서 할 때 이 갓이 지금도 세계의 모자의 30%를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영한 모자. 그쵸? 레모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서 쓰는 모자, 저희 오빠가 러시아에서 모자를 하나 사다 줬어요. 제가 모자를 좋아하니까. 봤더니 한국제인 거 있죠. 프랑스에서 샀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제인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만큼 한국이 모자를 잘 만드는데, 그게 아까 왜 그 김순영이라든지 김진우라든지 활 잘 쏘는 게 고주몽. 우리 DNA 속에 그것이 있듯이 똑같이 그렇고, 제가 브루클린 미술관이든지 뭐 다른 나라 미술관 글 써야 되는데 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 가져가는 게 바로 뭐냐면 갓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관을 꾸밀 때 꼭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갓인 거예요. 한국의 갓. 그리고 지금도 사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이건 반드시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모자가 첫 번째고, 대나무에다가 그 다음에 말총으로 만들면 두 번째고, 근데 대나무 이게 참 재밌는 게 대나무에다가 대나무로 하고 거기다 명주실을 하나씩 다시 또 올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갓은 그 위에다가 이걸 하나씩 올리는데, 북한 재밌는 거 투구하고 그 다음에 옷이 있죠. 이게 국보예요. 보세요. 아, 얘네가. 근데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뭐 평양성을 탈환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누군가 입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뜯어보면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이 저도 몰랐었는데 굉장한 과학의 산물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그 사람 머리에 맞춰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모양을 뜨고 요거 따로 만들어 붙이고 이 위에 걸 따로 만들어 붙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털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금으로 다시 한 다음에 걔를 받고 안쪽에는 가죽을 집어넣고 안쪽에 징 받고. 과학의 산물입니다. 조금 전에 그 간 만드는 것처럼 그래야지 전쟁터 나갔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장군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대조영부터 모든 장군은 이 투구 한 명도 안 써.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 투구 쓰고 있으면 걔가 그 최수종인지 아니면 뭐 저기 엑스트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조영이든지 아니면 연개소문이든지 아니면 주몽할 때 주몽 삼총사는 다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알죠? 왜 걔네들은 투구를 안 쓸까?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안 쓰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그 옷을 다 갖추고 있는데 보통 땐 이거 더워서 못 입어요. 이건 벗어놓고 싸움할 때만 입어야 되는데 맨날 이걸 입고 있는 이유가 옷이 비싸니까. 많이 만들면 사극 한번 찍으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벗고 있는데, 그럼 맨날 전투 중이야. 나 전투 중. 여기에 솜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뚫지 못하는 거 아시죠? 왜? 그 조총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구 같은 것들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금강금, 아까 얘기했던 기시황후든지 나왔는데 이거는 연대가 있게. 그래서 이 분장 사기 있죠. 분장 사기 속에 나왔었기 때문에 연대가 있는데, 이런 이상한 광배 보셨나요? 없어요. 없다고 가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조금 더 없어도 한 번 다시,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가짜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박물관에 가짜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 박물관 레벨이 딱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좋은 그 유럽의 멋있는 그 곳에서 굉장히 비싼 돈으로 샀는데 눈썹에 그 내가 그린 그림이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어요. 원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건 줄 알았더니 20세기에 정말 잘 그리는 작가가 쓰고서 여기다 쓴 거야, 자기 이름을. 그걸 레이저로 찾아냈어요. 찾아낸 순간 그 박물관 추락했어요. 가짜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게 만들므로 해서 자기를 가짜로 만들게 되면 자기네 그것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없으면 없다고 자기네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가짜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가 봤더니 이런 출토품은 그런 것이 아닌데,
출토품을 만들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뭐였냐면 일본 이 제1교포가 선물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가끔 가짜들이 있고 그런 것 중에 중국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눈 밝은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저기 회화 작품은 조선미술박물관에 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 회화 작품은 조선미술박물관에 가보면 진품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괴물 같은 거 있죠. 큰 탱화 같은 거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 평양 타란도 같은 거 있죠. 평양도 같은 거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런 거는 그리기도 힘들고 그걸 보관해서 밑에 수장고에 갖다 놓으니 차라리 걸어두는 게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몇 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좀 작은 소품들, 북한 미술품 중에 많은 것이 화조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쪽에서 조선 말기에 또는 근대 시대에 정말 이 수장하는 사람들은 산수화를 많이 산 거고 그렇지 않고 집에다가 이렇게 심사정이님 이런 걸 뒤에다 많이 붙여놨었잖아요. 아니면 미나 같은 경우 많이 집집마다 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왜 찬장 있죠. 방 안에 있는 벽장에 여러 개의 미나를 붙여 있었던 거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뜯어놓고 나니까 다 집어갔대 할머니가. 이제 그런 것들 많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팔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김웅서 화상이에요. 이 사람은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양성을 탈환할 때 핵심적인 임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인수도 써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조선 전기에 그러니까 약간 왼쪽을 좀 쳐다보면서 그렇죠? 옆모습도 약간 보여주는 조선 후기적인 특징이 아니라 너 이길 거야 하는 조선 전기적인 특징 같은 것을 많이 보여주고 하지만 참 잘생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만 딱 자르면 윤두서 초상화 느낌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어쨌든 무장이면서 무장이기 때문에 뒤에 호랑이에 그다음에 꼬리에 발톱까지 그리고 화문석 같은 경우는 좀 시대가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문석이라든지 앞에 그림은 그대로 그리지만 소품은 조금 바꾸기 때문에 화문석 그린 그림들 이런 걸 보아서 시대가 조금 내려간다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면 조선중앙역사박물관만 가면 볼 수 없어서 여러분이 미술박물관까지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걸 보면 얘네들은 자수까지도 국보로 지정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평양에 가면 자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200명의 자수가가 있고 한 해에 거기서 가르쳐서 내보내는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제 얼굴을 주면 제 얼굴하고 똑같이 정말 사실적으로 자수를 만들어와요. 유한각으로 가서 보면 자수예요. 왜? 그게 외화벌이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하고 그쵸? 천하고 실만 있으면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려 청자를 재현한다거나 아니면 자수 같은 거를 갖다 재현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사람 손으로 오랜 기간에 손으로 하고 재료비는 많이 안 들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솜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는 이쪽 북한이 안주수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엔 안주수가 유명했었습니다. 약간 톡톡하게 두툼하면서 남자들이 술을 놔요. 흉배 같은 거 있죠. 조선 왕조실록을 기록을 보면 상의원에서 만든 거는 왕이나 왕비에 해당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이 만들어서 보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주수입니다. 안주가 유명할 정도로 그만큼 북한 쪽의 수가 조금 발달되어 있고 그 수는 남쪽의 수랑 틀려요. 남쪽 수가 평평하다고 하면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그것은 나전칠기가 남쪽이 평평하다고 하면 북한은 이렇게 파고 집어넣어서 약간 도톰한 거의 이 남쪽과 북쪽에서 비슷한 것이 있으면서도 다른 특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밝으면서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북한 거를 많이 사들여와서 여기에 일본이든지 외국으로 나가는 걸 좀 막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맺은 말은 여러분한테 남한과 북한이 어느 정도 같으면서 북한이 남쪽을 끊임없이 배운다. 그래서 분포 지역 박물관이 14개인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유물 분류하는 방법도 같은데, 숫자가 확실히 북한이 적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명품 위주로 지정하는 데 비해서 그쪽은 고고학적인 발굴 유물에 의해서기 때문에 시대순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것은 2000년이 되면서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첩이 최근에 있었던 거 있죠. 그게 북한에 올라가면서 193호로 벌써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보겠다고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찍어가지고 왔는데 저쪽 그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이 찍어서 보냈어요. 눈물 나요. 그러니까 잘 있는지를 볼 때도 우리가 갈 수가 없고, 그다음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걔네들 문화재 문화재 관리국도 들어갈 수 없고, 군인이 찍어야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정도가 돼서 북한 문화재를 보면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게 많다. 다만 북한이 조금 더 그 지역적으로 추우니까 태천 57, 그쵸? 그 다음에 뭐 그 왕골이 얇다든지 이런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서 좋은 것이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형태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뭔가 다르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되 먼저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많이 쌓이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맨 뒤에 우리 학생이 멋있게 감사합니다.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령 장관님이 하시는 멋있는 강의 들으시면서 아카데미 수료하시면서 우리 문화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